안녕하세요. 성형외과 전문의 김율비 김준영입니다. 오늘 제가 제 병원을 오픈한 지 딱 한 달 되는 날인데요. 한 달 동안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었나 제가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제 기억에 남고 좀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는데, 친구의 허락을 받고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서 수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저는 제가 참 수술 해줘놓고도 너무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랑 좀 하려고 우리 직원을 시켜서 좀 이렇게 큰 판넬로 사진을 좀 인쇄해봤어요. 사진 보면서 같이 좀 설명드릴게요. 일단 눈부터 보실까요? 딱 봐도 좀 눈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? 애초에 저의 플랜은 뭐였냐면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한 5, 6년 전에 타 병원에서 절개로 쌍꺼풀이랑 눈매 교정을 받았어요. 근데 일단은 눈동자의 크기부터 보세요. 쌍꺼풀 라인을 보지 마시고 눈동자의 크기부터 보면 제일 저는 좀 거슬렸던 게, 이쪽 눈은 눈동자가 이렇게 완전히 떠 있죠. 근데 이쪽 눈은 눈동자가 반쯤 가려져 있어요. 그리고 쌍꺼풀 크기는 이쪽은 작고 이쪽은 커요. 이쪽은 누가 봐도 좀 이렇게 또렷하게 떠 있는데 이쪽은 눈이 좀 반쯤 잠겨 있고 뭔가 졸려 보이죠. 여러분, 한쪽만 뭐 눈을 바짝 뜨고 한쪽만 눈을 뭐 일부러 감고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. 제가 이거 뭐 일부러 비포 사진이라고 이상하게 뭐 뜨라고 시킨 거 아닙니다. 늘 이쪽이 눈매 교정이 풀려서 눈동자가 반쯤 감겨 있고 쌍꺼풀이 커서 조금 졸려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친구가 원했던 거는 양쪽 쌍꺼풀 크기의 대칭을 맞추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쌍꺼풀이 커지고 양쪽 눈동자의 사이즈가 좀 맞았으면 하는 게 이 친구의 바람이었어요. 근데 이 친구가 제일 고민했던 게, 한 번 절개로 했는데 또 절개로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다. 근데 재수술은 절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아라, 비절개로 해주겠다. 그래서 비절개로 했습니다. 비절개로 일단 쌍꺼풀을 다시 했어요. 보시면 이 친구는 지금 물론 여기는 노 메이크업이고 여기는 메이크업을 좀 했습니다만, 아이라인을 살짝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쌍꺼풀이 훨씬 더 좀 진하고 또렷하고 크기 자체가 커졌죠. 그리고 대칭도 잘 맞죠. 또 검은 눈동자, 이쪽은 반쯤 감겨 있고 이쪽은 떠 있고, 양쪽 눈동자가 이 검은 눈동자의 노출 정도가 훨씬 더 커지고 또렷하게 떠지면서도 대칭이 잘 맞죠. 이게 눈매 교정이에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쌍꺼풀이랑 눈매 교정의 차이가 뭐냐고 하는데, 쌍꺼풀은 이 눈꺼풀 피부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이고, 눈매 교정은 눈은 이 피부로 뜨는 게 아니고 피부 안쪽에 있는 눈 뜨는 근육으로 뜨는 거예요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눈 뜨는 힘이 약하고 이쪽에 눈 뜨는 힘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 눈동자가 반쯤 가려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비절개로 눈 뜨는 근육을 좀 타이트닝 시켜서 양쪽 눈동자가 거의 뭐 99% 대칭이 잘 맞게 또렷하게 떠지게 만들었어요. 비절개로 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뭐 눈에 칼을 대지 않기 때문에 부담도 적고 멍이나 뭐 붓기도 적고 회복 기간도 빠르고, 그리고 추가적으로 흉도 남지 않고, 그래서 이 친구가 사실 눈에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. 저는 이 짝눈 교정을 심지어 절개로 전에 수술했는데 비절개로 다시 이렇게 좀 제대로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, 한 달 동안 제가 제일 좀 잘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일단 이번에는 코 설명드릴게요. 코가 저는 진짜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. 코는 무보형물 수술로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을 본인이 쓰기 싫어했고, 또 이 눈과 눈 사이에 이 콧대 자체는 애초에 높았어요. 그렇게 낮지 않아요. 그리고 코끝은 본인의 비중격과 귀연골만 사용해서 코끝을 살짝 이렇게 오똑하게 끄집어내줬습니다. 실리콘이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저도 실리콘은 굉장히 애용하는 재료고, 콧대를 높이면서 좀 화려하게 모양을 예쁘게 내는데 가장 좋은 재료인데,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그 환자분들 중에 실리콘이든 뭐든 인공적인 보형물을 쓰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의 인체 유래물로만 재료를 썼기 때문에 뭐 혹시나 있을 이물 반응이라던가 그런 부작용들로부터 뭐 100%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이 친구는 무보형물 수술로 매부리 다듬고 코끝을 살짝 오똑하게 끄집어냈습니다. 코가 뭐 전혀 들리거나 들창코도 아니에요. 적당히 예쁜 각도를 유지하면서 아주 오똑하게 잘 된 케이스 같아요. 되게 자연스럽죠. 그리고 역시나 옆에서 봤을 때도 눈 밑에 좀 꺼진 부분이 자가 지방으로 볼륨을 채워줬기 때문에 얼굴이 더 입체적이고 좀 환해지죠.
친구의 동의를 얻어서 얼굴 전체를 좀 공개해봤어요. 수술 전, 수술 후 한 달째 오늘 찍은 사진입니다. 먼저 지방 이식부터 보시면 이마가 수술 전에는 굉장히 이렇게 좀 꺼져 있고 이 눈썹뼈 부분 좀 튀어나와 있죠. 그리고 눈 밑에 이 앞볼 부분은 좀 퀭하고 다크서클이 있어 보이죠? 수술 후 모습을 보면 이 꺼져 있는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등고선으로 따져보면은 이마의 가장 가운데 부분이 좀 볼록하게끔 이마에 지방 이식을 해줬어요. 그래서 수술 후에 자연광에서든 조명에서든 이 가운데 부분이 가장 하이라이팅이 되면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조명만으로도 굉장히 여기가 좀 밝고 안색 자체가 환해지는 느낌이 있죠. 그리고 눈 밑도 역시 이렇게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더 생기 있고 입체적인 얼굴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를 좀 결론을 내보자면 일단 눈부터 말씀드리면 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술을 했는데 뭔가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전에 절개로 했으면 재수술은 무조건 다시 또 절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. 아 근데 절개할 때 나 좀 빡셌는데 또 절개해야 돼?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재수술을 망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눈으로 그냥 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근데 물론 그 케이스가 좀 맞아야겠지만 적응증이 돼야겠지만 전에 절개로 수술을 했어도 재수술 역시 비절개로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친구도 절개로 했다가 풀려서 비절개로 굉장히 또렷하게 다시 잘 된 케이스죠. 그리고 코 같은 경우에도 보형물 수술이 절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보형물 수술 저도 많이 하고 정말 좋아하는 수술인데 간혹 가다가 나는 그냥 실리콘이든 고어텍스든 이런 좀 인공적인 거를 보형물을 내 몸에 넣지 않고 싶다. 그런 좀 두려움 같은 걸 갖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연골이나 진피 조직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코를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지방 이식은 너무 과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그게 우리가 살면서 뭐 자연에서든 이렇게 실내 조명에서든 분명히 얼굴에 굴곡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안색이 밝아지고 좀 환해지는 정돈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좋은 수술입니다. 제가 이제 앞으로 뭐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냥 퇴근하고 아니면 뭐 좀 시간이 날 때 셀프로 좀 영상 같은 걸 찍어보려고 해요. 내가 이렇게 수술 잘했다 뭐 이렇게 비포 앤 애프터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홈페이지나 어플에다가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 말고 진짜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. 성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 몇 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해보는 그리고 좀 더 딥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. 그래서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제가 찍는 이런 영상들 하나하나가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어떤 제가 살아온 모습들의 아카이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왜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자, 김일비, 김준영이었습니다.